어떻게 해서 오행이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27쪽을 이제 펴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도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아니 갑자기 음양이더니 어떻게 해서 오행이 나왔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역적으로 볼 때는요, 음양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상이에요. 네 개의 태음, 소음, 태양, 소음, 그 다음에 소양, 태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기억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이 사주 쪽으로 가면은 음양 오행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도표로 그린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태극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양이 나오고 음이 나왔잖아요. 음양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음양이 더해지면서 이제 뭐 여기서는 양은 태양이 되는 거고, 음이 올라오면 소음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양이 올라오면 소양이 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운으로 나누는데, 보다시피 여기 소음, 태양, 그 다음에 소양, 그 다음에 태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 중간에 이것들을 중화해주는 기운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면 저게 무슨 기운인가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잖아요.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양자가 있고요, 그죠? 전자라고 있잖아요.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양자라고 하는 것과 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나의 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저런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의 물리학적인 기원에서 이게 중성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양자라고 하는 기운과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거 하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원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원자는 뭡니까?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요즘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았는데 벌써 이 당시에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중성자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토라고 하는 거예요. 땅, 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양자가 두 개면요 항상 전자가 두 개 이렇게 같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서 딱 이거 개수를 다 맞춰주는 역할도 해서 참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과학적인 이러한 원리가 여기나 오행에 숨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것과 연관돼서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걸 알았을까? 지금은 뭐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았던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를 이제 오행상으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기운을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중화의 개념은 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이라고 하는 기운을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하면 금이라고 하는 오행상의 이제 기운으로 나타나고, 태음이 이제 수라고 하는 기운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좋지만 진짜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목이라는 기운의 개념,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개념, 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계절적인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토는 한마디로 해서 환절기, 이게 전환하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행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한다? 물리학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행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행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통설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통합적인 개념을 이제 알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게 오행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행의 의미를 보면요, 일단은 아주 이제 이것도 이제 오행에 대한 의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제 어떤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나눠요.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극 속에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만 가지고 어떤 물질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운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 발전해서 5가지 정기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5가지 이제 기본이 되는 5가지 형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음양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제 어떤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에 존재하는 만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5종류로 나눠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오행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이제 목이라고 하는 상징적 글자, 화라고 하는 상징적 글자, 토라고 하는 상징적 글자, 금이라고 하는 상징적 글자, 수라고 하는 상징적 글자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5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뭐가 다른가? 그리고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냐면, 목이라고 하는 그 물질, 화라고 하는 물질, 토라는 물질, 또 금이라는 물질, 수라는 물질, 이걸로써 이제 이거를 나타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는 이제 차차 배우기로 하고, 우선은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5종류의 이런 만물이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음양은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지만 목이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거, 토라고 하는 거, 금이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태어날 때 내가 목으로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목이에요. 네? 그리고 화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화고, 토로 태어나면 토로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으로 태어나면 목의 운명을 갖게 되는 거고, 화를 태어나면 화의 운명을 갖고, 토를 태어나면 토의 운명을 갖고, 금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금의 운명을 갖고, 그다음에 수로 태어나면 수의 운명을 갖는다는 약간의 어떤 결정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그게 음이 됐다 양이 됐다 뭐 이렇게 그 안에서 개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은 그 목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행과 음양은 다른 거예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과 이걸 변하느냐 안 변하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오행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목으로 태어났으니까 팔자가 좋고, 뭐 화로 태어났으니까 팔자가 좋고, 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탕이라는 뜻이죠. 바탕. 근데 그 바탕은 못 변하는 거죠. 하지만 돈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거는 바탕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으로 태어나서도 돈 많이 벌고 명예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지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금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뭐 다 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돈을 버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바탕적인 요소가 오행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그냥 글자적인 자의적인 측면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자가 5가지, 아까 목화토금수 이러한 이제 5가지라는 뜻이 있고요. 행자가 갈행자라는 거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는 만물이 5가지 법칙과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오자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5종류의 어떤 법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거. 그냥 질서가 몇 개 있느냐? 5개 있다. 이런 뜻의 오인 거고요. 행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의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면서 순환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또는 뭐 순환한다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의 글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만물의 5가지 법칙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라는 5가지의 오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5가지의 법칙과 질서, 물질이 뭐냐면 우주의 기원으로 뭉쳤다, 흩어졌다, 순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질서와 인생 걸음걸이는 이제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어떤 법칙이나 질서 또는 물질이, 만물이 어떤 그 흩어지거나 모이거나 순환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형무형의 이제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현상들이 이 오행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특별한 거다. 그래서 음양오양을 알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5가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도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어떤 방향도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